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는 그나마 뭐 많이 전체적인 조회수는 낮지만 그 중에서 많이 보는 걸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되거든요. 클릭하면은 조회수 적은 거 많은 순서대로 이제 개인 파산 면책이 이모저모 이건 이제 아마 개인 파산에 관한 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것저것 아마 이게 가장 조회수가 많이 기록하고 좋아요가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파산 면책 후 예금 압류 해결. 파산 면책자들이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압류를 당하신 분이 많죠. 저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항상 면책 받은 다음에 3종 세 가지를 세트로 발급받으면 되죠. 면책 결정문, 확정 증명원, 그다음에 채권자 목록 등본. 이 세 가지를 본인이 파산 결정을 받은 법원, 면책받은 법원, 서울 같으면 이제 서울회생법원이고, 뭐 의정부, 수원, 인천, 뭐 대구지방법원 주로 이제 본원이죠. 강릉 빼고 거기서 그 세 가지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압류 결정문도 있어야 됩니다. 해당 법원 압류 결정문이 이제 다른 법원이면 거기 가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다음에 압류 추진 결정문을 발급받아서 압류 추진 결정문에 있는 별지를 이용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는데 제3채무자가 이제 주로 법인이면 이것도 약간 법원마다 달립니다. 뭐 FM대로 하면은 그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자 중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야 되는데 일부 법원에서는 생략을 하고 그냥 압류 취소 결정 및 집행 취소 신청서만 내면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유두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분 이제 송달료 수에 맞게 송달료 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당시에 가압류나 압류 당시에 채권자와 면책 결정문에 채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채권 양도리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법원은 동일합니다.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넘어갔냐? 그러면 양도 통지서가 대부분 안 갖고 있죠. 그러면 다시 그 양수받은 뭐 주로 자산관리공사 무슨 대부 여기 가서 이제 양도 계약서 내지 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주면 압류 당시의 채권자와 면책 당시의 채권자가 달라도 압류 및 가압류를 취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한 직원 통해서 한 서너 건 해봤는데 이게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곳곳에 지뢰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10명, 20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미리미리 법원에 전화해서 그 법원의 어떤 성향은 어떤지 이걸 FM대로 다 띄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약소하게 그 채무자 편의를 봐주는 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일성 창구에서 좀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적은 돈을 들이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찾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홍연필 변호사의 개인 파산 강의.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해봤는데 주로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는 아니고 주로 이제 실무자 혹은 변호사 아니면 사무장 주로 이제 개인 파산에 대한 어떤 실무자들 위주로 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들으면 개인 파산의 어떤 흐름, 아 저게 저런 의미구나 자꾸 듣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개인 파산에 무슨 심오한 법률 이론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 쟁점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변호사의 영역이고 변호사 내지 전문 사무장, 전문 변호사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영역이지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 법리가 필요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파산 조사 시 관제인 요청 서류. 이게 이제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어떻게 서류를 줄일 것인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해와서 최근에는 이제 14가지까지 줄였죠. 물론 이제 관제인별로 약간 좀 확대해서 여전히 많이 요구하는 관제인도 있고, 그냥 14가지 위주로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만 가족들의 어떤 조사 범위를 좀 확장하는, 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그 사건을 가장 잘 관장하는 관제인이 판단이기 때문에 뭐래 이래라 저래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파산 조사 시 관제인 요청 서류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관제인들이 꼭 봐야 되는 요청하는 서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법인 파산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죠. 개인 회생도 면책 불허가 사유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채권 장부로 기재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 별로.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무려 10가지가 되죠. 그 중에 5가지는 형사처벌, 최소한 징역 1년 이상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5가지. 형사법으로도 처벌되죠. 다만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벌여서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아직은 드물지만 조금 심심치 않게 가끔 일어납니다. 1년에 한 건씩은 아마 그런 쟁점이 있고, 요즘은 또 일반 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무지 많이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사죠.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서 이제 2가지가 있죠. 이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해당돼도 재량 면책이 충분하고, 그리고 환가와 관련 없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편파행위라든가 뭐 은닉 이런 경우에는 환가와 관련되죠. 그만큼의 어떤 아니면 그 일정 부분을 파산관제인이 환수를 하거나 한가를 해서 파산재단의 채권자들한테 돈을 이제 나눠주는 어떤 그런 절차로 진행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 채무자 및 그 주변 관계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돈을 만들기 힘든 상황인데 법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에서 관제인들은 이제 뭐 소송으로 건다, 부인 소송을 한다, 면책 불허가를 내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하죠. 그런 사건이 가장 어렵고, 뭐 대리인들도 그렇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직원이 보고하던데 등기부에 딱 상속 협의 분할이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죠. 뭐 얼마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죠. 답이 700평, 논이 700평, 800평이면 서너마가 4마지기 되나요? 서너마지기. 그렇죠? 뭐 논도 요즘 많이 올랐죠. 시골도. 논 한마지기 뭐 몇 형제라도 나누기 하면 몇 백만 원 나오죠. 면책 불허가 사유, 이건 나오죠. 부인권 대상과 구별을 하자. 일부는 부인권 대상과 겹치기도 하지만 부인권 면책 불허가 사유와 부인권 대상은 엄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면책 끝난 후 면책 결정 받은 채무자, 누락채권. 누락채권에 관한 소송은 1년에 한 서너 건씩 수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담을 뭐 많이 하죠. 누락채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락채권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면책 효력 확인 인소, 항변, 그 다음에 추한 항소,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집행, 청구 이의소,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면책 효력 확인 인소, 총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면책 효력 확인 인소,
청구이의소, 그 다음에 면책의 항변, 요 정도고 추한항소 가끔 있고요. 이게 그래서 면책을 면책 절차에서 파산 면책 절차에서 누락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누락하지 않는 게. 그래서 강조하는 게 항상 소송조회하고 신용조회를 같이 하라. 이 소송조회는 대법원 사이트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딱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송조회 안 나오는 조회가 하나 있다. 뭐냐? 유체동상 경매. 본 사건이죠. 본. 2020 본. 땡땡땡땡. 유체동상 경매 사건은 제가 최근에 유심히 아시는 분한테 이걸 해보라 그래서 봤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강제집 경매를 당했다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냐 했더니 거기에 집계가 안 되는 거지 따로 관리를 하나 봅니다. 강제집행인데 그건 좀 법원에서도 한 번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유체동상 강제경매는 그 소송조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오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내 채권이 지금 살아있는지 소송이 걸려있는지 시효 연장 소송에 돌입했는지 지급명령인지 추한항소인지 공시송달 사건인지 의제자백 사건인지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누락채권에서 원피고 공방을 벌일 때 또 개인 채권인지 금융기관 채권자인지 양수 채권인지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파산 면책과 그 채권의 발생이 짧은지 길이가 짧은지 아니면 먼지 이거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홍영필 변호사 개인 파산 강의 2 이건 아까 강의 1, 2에서 1에 이어서 두 개가 1시간 정도니까 볼만할 겁니다. 많은 분이 보셨으니까 뭐 결국 인기 있는 거나 좀 도움이 되는 건 많이 보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뭐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안 보죠. 보십시오. 이거 보자. 이거 한 번도 안, 이거는 왠지 몰라도 한 명도 안 봤죠. 그렇죠? 인기 없는 건 안 봐요. 그렇죠? 인기 없는 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인기 있는 거는 보지 말라 그래도 그렇죠. 뭐 찾아가서 보는 거죠. 억지로. 그렇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 그렇죠? 유튜브라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놔두는 거죠. 인기 없어 하고 또 뭐 다 삭제해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뭐 한 명이라도 보면 도움되면 그다음에 파산관제인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이것저것 뭘 얘기했는지 저도 기억 안 나요.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게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10 불허가 중에 이제 재량 면책 그렇죠? 재량 면책이 궁금하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난 다 해당돼. 그렇죠? 도박도 하고 낭비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렇지만 재량 면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이걸 많이 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바람직한 거죠. 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그래도 빠져나갈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인 환가. 이 환가도 관심이 많죠. 환가라는 게 결국은 채무자의 재산 혹은 채무자가 뭐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로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 회복시켜서 바꿀 가가 이제 값가죠.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는 절차의 어떤 경매도 일종의 환가죠. 경매, 그렇죠? 유체동상 경매도 환가를 하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집안의 살림살이 184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누구 살 사람 정해진 낙찰을 하고 184만 원을 집행관이 이제 취득을 하죠. 이거를 이제 이런 절차를 파산에서는 포괄 집행인인 관제인이 하는 겁니다. 파산 관제인이. 그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5번째로 제가 이제 강의한 설명의무 위반. 이게 설명의무 위반이 참 때로는 애매하지만
또 뭐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그렇죠? 서류는 있어야 되느냐, 서류가 없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인적 범위까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류를 내야 되느냐. 이것도 뭐 사실은 한두 끝도 없죠. 정답은 없죠. 그 다음에 관제인과 회생위원 조사의 차이. 뭐 회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생도 조사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다만 회생은 이제 최근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채무가 과도하게 대환대출이라든가 돌려막기라든가 여기서 이제 채무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뭐 좀 누락되면 청산가치에 막 반영시키죠. 근데 관제인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 낭비했다. 면책 불허가 사유지만 재량 면책을 해줄 수도 있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일은 드물죠.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관제인과 회생위원 조사의 차이점. 뭐 제 개인적인 견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관제인과 채무자들의 충돌 지점과 접점. 늘 관제인과 채무자는 저도 뭐 파산 관제인 17년 했지만 좋을 수가 없죠. 17년 하는 동안 뭐 집회 및 시위도 하고 그쵸. 뭐 관제인들 뭐 순위 매겨서 예전에 그쵸. 2010년, 11년 그쵸. 뭐 시위도 하고 특정 관제인을 거론해서 이제 뭐 모두 하고 그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항상 최적 가장 적합한 적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죠.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그렇죠? 이것도 일반화해서 뭐 이런 걸 보고 또 채권자들이 막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일단 채무를 아무리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다지만 채권자의 희생하에 채무자의 어떤 그 권리를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자로서는 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피해의식이 생기죠. 당연히 피해자죠. 사실은. 다만 뭐 그래서 이제 뭐 악감정이 생기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 면책 절차에서 이의를 하거나 별도로 어떤 형사로 걸어서 그렇죠? 노력해 보게 되는 게 인간 심성이죠.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이건 이제 그 시점에서 이것도 이제 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 절차에서도 많은 뭐 이제 도움을 주죠. 소송 구조를 활성화하거나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파산 면책 신속 면책 제도가 생겼죠.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11월 2일 어제부터네요. 2022년 11월 1일 날 법률신문을 보면 신속 면책 제도. 근데 다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뭐 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뭐 중증 장애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파산 면책과 동시에 이의기간을 설정하고 쭉 한 뭐 나름대로 법원에서 한 달, 두 달 지켜봤다가 바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 면책하게 됩니다. 일종의 동시 폐지 플러스 면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하는 것을 동시 폐지라고 하는데 그 동시 폐지 옛날의 동시 폐지는 동시 폐지를 하고 이제 이의기간을 설정 늦게 해줘. 그래서 면책 기간에 이제 뭐 파산 절차가 이미 끝나면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옛날에 동시 폐지에서는 이미 파산 절차가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면책 절차에서 뭔가 불허가 사유가 나오거나 재산 환가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허가 시키죠.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하고 면책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이 일을 하면 선고와 폐지와 면책을 하지 않고 관제인한테 넘기겠다는 얘기죠. 관제인 조사해 보시오. 이의 사유를. 그러면 조사해 봤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옛날 동시 폐지 시절보다 훨씬 빨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 폐지는 아니고, 동시 폐지는 일부 부활을 하지만 면책 절차의 어떤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박탈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그 사이에 면책하기 전에 반드시 관제인의 조사를 이해할 때 거치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법원에서 짠 정책인데, 그렇죠. 이렇게 허술하게 짤 리가 없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다음에 개인 파산 실무 교과서 읽기. 여기서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이게 아무래도 법원에서 내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이 교과서도 뭐 한 300페이지 되는데 여러 챕터가 있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일반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재판을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가장 궁금하죠. 신청을 했을 때 어떻고, 각하는 언제 받고, 기각은 언제 받고, 이럴 때는 뭐 하고, 이럴 때는 뭐 하고, 저럴 때는 뭐 하고,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재판,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죠. 재판 절차에 대해서 1시간 25분인데 뭐 많이 보셨네요. 그렇죠? 물론 뭐 부분적으로 받겠지만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파산 면책 절차에서 법원이 대충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는 거죠. 면책 취하는 절대금물, 그렇죠? 파산 전 진단을 정확히 받아라. 왜냐하면 한번 면책 받으면은 지금 제도의 파산이라고 이제 많이 옛날에 한번 여러 가지 한 6가지 이유로 불락 취기 신이죠. 불허가 받거나 취하를 하거나 불락 취, 그다음에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못 하거나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채무자 파산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면책 신청을. 그다음에 뭐 각하를 당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 다시 파산 선고, 파산자의 불이익을 받는데 다시 그럼 이대로 평생 살아낸 얘기냐? 다시 뭔가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 그때 나오는 문제가 제도의 파산입니다. 지금 법률 변호사들도 이제 제도의 파산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로 많이 퍼져서 실제로 많이 하죠. 제도의 파산. 그렇지만 제도의 파산이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남용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누락 채권은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별도의 그 566조에 의해서 고의 누락이 아닌 한 면책을 받죠. 너네 끼리 소송을 해라. 쉽게 다시 누락된 것만 받고 파산 면책 들어오지 말고 진짜 고의인지 과실인지 누락 경위를 재판을 통해서 다퉈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누락 채권자는 제도의 파산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시 강조하지만 누락 채권자는 제도의 파산으로 들어와서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조회에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소송 채권자 누락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구제되냐? 일단 소송 파산 남용이 없어야 되고, 남용이라는 거는 첫 번째 파산에서 뭔가 재산 은닉이 밝혀지거나 재산이 은닉된 거를 이제 관제인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등 이러다가 이제 본인이 취하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다가 기각됐어요. 그럼 그게 몇 년 후에 다시 마찬가지죠. 그때 기각 이유가 뭐냐? 그럼 뭐 관제인 보고서는 이제 5년 후에 없어지지만 기각 사유로 이제 조사를 하죠. 그렇죠? 조사를 해서 혹시 무슨 재산 은닉과 관련되거나 채권자에 대한 어떤 무슨 불이익한 처분, 채권자들한테 뭔가 불이익한 행위를 한 후에 그거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설명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면책 불허거나 기각을 당했을 때 다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남용에 해당되어 제도의 파산이 허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뭐 선고가 되었어도 뭔가 불허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죠. 파산 신청 서류, 주민등록증권 말소자의 주소는 주민센터. 이거 옛날에 뭐 이런 거 요즘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거 뭐 흔했죠. 항상 조사하다 보면 뭐 어디
그래서 네이버 딱 치면은 동사무소가 나오죠. 아, 이 사람 직권 말소 당했구나. 직권 말소자는 사실 그 이후의 삶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계속 어디 일자리도 제대로 못 얻고 방황, 그렇죠? 노숙자 아니면 무슨 자활센터, 재기자센터 이런 데서 이제 돌봐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조사 자체가 빨리빨리,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조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 서류,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나오죠. 29종 서류가 14개. 그다음에 2022년 7월 1일부터 또 전국적으로 대법원에서 서류를 약간 바꿨죠. 서울 14개에다가 한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를 더 추가시킨 것 같아요. 해당된 사람만 내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이거 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은 증명서를 내도록 했고, 뭐 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이런 분들 말하는 거죠.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 비활동 계좌 조회 그거를 많이 요구하죠. 그게 아예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비활동 계좌 다 해주죠. 어느 은행이나 가든 다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입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1. 엄격 해석의 원칙. 이것도 뭐 많이 보셨네. 개인 파산은 보편상정의 관만 통과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이 보편상자라는 게 이제 보증금이나 보험금, 보험해약 환급금,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은 거기서 그게 몇백만 원이라도 좀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편파행위죠. 편파변제, 편파행위. 편파행위라는 거는 사행위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뭐 비록 파산 전이라도 파산을 뭐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장래에 이미 그 당시에 변제하는 중에 다른 채권자가 있었으면 편파 행위로 부인될 가능성이 높죠. 상속이죠. 상속 협의 분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인되는 경우가. 자는 이제 뭐 자영업자입니다. 권리금, 그다음에 뭐 자영업 이동, 그렇죠? 은닉, 폐업, 아니면 허위 양도, 다른 사람 명의 위장영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관절이 조사 원칙, 파산사건 최신 경향, 하여튼 이런 게 쭉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